며칠 전에 지방을 가기 위해서 늘 가는 인근 주유소를 찾았습니다. 7만원어치를 넣고 유량기를 확인했는데 평상시보다 한 눈금이 적더군요. 평소에 차를 거의 안 쓰는지라 주유소를 2, 3주에 한 번씩 정도 들리는데 그래서 그런지 기름값 변동에 무딘 편이었거든요. 주유소 입구에 세워져 있는 가격표를 봤는데 세상에나 휘발유 1리터가 무려 2,105원이었습니다. 지난번 주유 때보다 200원 이상이 오른 가격이고 올해 최저가일 때보다 무려 800원, 비율을 따지면 50%가 오른 가격입니다. 차를 거의 안 쓰는 저도 이렇게 놀라운데 매일 출퇴근하면서 차를 이용해야 하는 운전자들은 부담이 엄청나게 크겠더군요. 그런데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가격이 오른 게 유가뿐만이 아닙니다. 모든 물가가 다 올랐습니다. 빵은 물론이고 커피, 심지어 노점상에서 파는 꽈배기 가격도 원자재 인상으로 다 올리겠다고 표시가 적혀 있었습니다. 신문을 보니까 막연한 느낌보다 훨씬 더 심각한 상황이라는 것을 알 수 있었는데요. 인플레의 유령이 우리 머리 위에 그림자를 드리우고 있습니다. 올여름 물가 6% 간다. 최근 한 신문의 경제면 헤드라인인데요. 6월 소비자 물가가 작년에 비해 6% 이상 뛰었으며 1998년 IMF 이후 28년 만에 최악의 인플레를 기록할 것이라는 설명입니다. 소비자 물가 상승률은 올 2월까지 3%대였지만 그 후 점차 상승해서 6%로 치솟았습니다. 소비자 물가의 선행지수인 생산자 물가 상승률이 5월에 10% 가까이 급등했기에 고물가 현상은 당분간 지속될 겁니다. 올해 하반기엔 물가 상승 압력이 더욱 커질 거라는 예상도 있고요. 이처럼 물가가 치솟은 주요 요인은 러시아와 우크라이나 전쟁 이후에 각국이 러시아 수출 제한 조치를 취하면서 석유류와 곡물 가격이 급등했기 때문입니다. 국내 소비 확대도 이참에 물가를 끌어올렸던 요인인데요. 사회적 거리두기가 완화된 후에 소비 수요가 크게 늘면서 외식을 포함한 개인 서비스 물가가 치솟고 있습니다. 5월 외식 물가는 전년 동월 대비 7.4%나 올랐는데 1998년 3월 7.6% 이후에 가장 큰 상승이었습니다. 통계청에 따르면 올해 1분기 4인 가구 식비는 월 평균 106만 6,902원이었는데요. 전년 동분기에 97만 2,286원과 비교하면 9.7%나 증가한 금액입니다. 밥상 물가가 이렇게 상승하면 식비 지출 비중이 큰 저소득층에게는 큰 부담이 될 수 있습니다. 해외에서 시작된 물가 상승 파도에 따라서 정부는 올해 물가 상승률 전망치를 2.2%에서 4.7%로 올려잡았는데요. 이건 희망사항일 뿐이고 3분기까지 6% 이상 고물가가 계속 이어질 경우에는 연간 물가 상승률이 5%를 넘어설 수도 있습니다. 물가 5% 이르는 거 가지고 뭘 그렇게 유난을 떠냐고 할 분들이 있을 겁니다. 그런데 5%면 유난을 떨기에 충분한 의미 있는 수치입니다. 왜 그런지 사례를 한번 보여드릴게요. 인플레가 무서운 이유는 가만히 있어도 내 소득이 줄어들기 때문입니다. 인플레에 의한 소득의 저감 현상을 돈이 녹는다고 표현하는데 왜 그런지 계산을 통해 알아보죠. 내가 가진 돈의 미래 가치를 알아보는 공식이 있습니다. 미래 가치는 1 플러스 물가 상승률 분의 현재 가치 거기다가 곱하기 연도의 승수를 하면 되는데요. 이 공식으로 내 돈이 인플레로 어떻게 가치가 변하는지 한번 계산해 보죠. 현재 내가 월급을 400만 원 정도 받고 있다고 치죠. 올해 물가 상승률이 6%라고 했죠. 그러면 물가 상승률이 지속적으로 유지된다고 보고 한 10년 정도 간다고 치죠. 여러분도 함께 계산해 보십시오. 계산식에서 10승을 하려면 윈도우 10에서 계산기를 공학용 계산기로 변환하면 쉽게 할 수 있습니다. 계산을 해보니까 400만 원이 10년 후에 223만 3,580원이 됩니다. 지금 내 돈 400만 원이 10년 후에는 거의 반토막이 나는 겁니다. 가만히 있는데도 말이죠. 이 정도면 충분히 무서워할 만하죠. 인플레가 6% 정도면 어지간한 투자로는 자산을 불릴 수가 없습니다. 현재 은행 정기예금이 거의 1%대죠. 적금이율이 아무리 많아도 2% 중반일 겁니다.
은행에 열심히 저축해봐야 예금이자에서 세금 떼고 또 물가 상승률 감안하면 오히려 4% 이상 마이너스란 얘기입니다. 열심히 돈 모아서 저축하는 의미가 아예 없는 거죠. 조물주 위에 건물주 분들도 인플레가 오면 속상하기는 마찬가지입니다. 요새 건물을 임대해도 1년에 6% 이상 수익률을 올리기 쉽지 않은데 물가 상승률이 6%면 본전치기 하기 급급한 거예요. 상황이 이렇게 되면 더 고수익을 노리는 투자를 하게 되는 경향이 높아집니다. 그런데 그런 시도가 대부분 투기로 끝나면서 폭망하는 경우가 많죠. 이제 인플레가 얼마나 무서운지 감이 오십니까? 미국도 40년 만에 찾아온 인플레이션으로 휘청거리고 있는데요. 소비자 물가 상승률이 무려 7%에 달합니다. 미국인들의 불만이 폭발하면서 바이든 대통령의 지지율이 최저 수준으로 추락 중입니다. 40년 전에 미국으로 이민 가서 생활 중인 분이 올린 블로그를 한번 봤는데 그분도 올해처럼 인플레가 심한 건 이민 온 이후에 처음이라고 합니다. 엄청나죠? 바이든 대통령은 당장 발등에 불이 떨어졌습니다. 그래서 인플레이션을 막기 위해서 제롬 파월 연준 의장을 백악관으로 불러서 자이언트 스텝 금리 인상을 관철시켰습니다. 미국 기준금리는 올 초 0.25%였는데요. 3월 17일에 0.25%, 5월 5일에 0.5%, 6월 16일에 0.75%를 올림으로써 현재 1.75%가 되었습니다. 바이든 대통령은 고인플레 해결을 위해서 외교 부분에서도 아주 활발하게 움직이고 있는데요. 그동안 껄끄러운 사이였던 중국과 사우디아라비아와 화해 무드를 조성하기 위해서 노력 중입니다. 중국에서 수입되는 소비재 일부 품목에 대한 고율 관세를 폐지하거나 인하하고 트럼프 행정부 당시 설정한 중국 관세 리스트에서 일부 품목을 제외하는 것까지 고려하고 있다고 합니다. 유럽 내 최대 경제대국인 독일과 프랑스의 5월 물가 상승률 역시 7.9%와 5.2%에 달합니다. 유럽은 우크라이나, 러시아 전쟁의 영향을 가장 크게 받고 있는 지역이죠. 휘발유 가격은 올해 들어 45% 상승했으며 생수 가격도 브랜드에 따라서 10%에서 45%나 올랐습니다. 고인 인플레이션으로 인한 실질 임금 하락 때문에 이제는 세금을 깎아주겠다고 공언하는 정치인들의 인기, 지지도가 올라가고 있는 상황입니다. 영국 경제는 그 전까지도 계속 정체되어 있었는데 3월부터는 아예 마이너스를 기록 중입니다. 영국 파운드는 미국 달러에 대해 8% 가까이 급락했고 유로에 대해서는 더 큰 폭으로 하락하면서 존슨 총리를 위태롭게 하고 있습니다. 고인플레이션이 발생하면 실질 소득은 그대로인데 명목 소득이 높아져서 더 높은 세율을 적용받는 소득 계층에 편입되는 자동적 계층 승급 현상이 일어납니다. 한마디로 실질적인 증세 효과를 유발하는 건데요. 한국 급여 생활자들은 2008년 이후에 소득세 과세 표준이 달라진 게 없습니다. 1200만원 이하 세율은 6%, 4600만원 이하는 15%, 8800만원 이하는 24%죠. 그렇다 보니까 세금이 임금보다 훨씬 더 빠른 속도로 늘고 있습니다. 한국경제연구원에 따르면 1인 이상 사업체 근로자의 월급은 2016년 310만 5천원에서 2021년 365만 3천원으로 17.6%가 올랐는데 근로소득세는 10만 2,740원에서 17만 5,260원으로 70.6%를 상승하며 4배 이상의 증가 속도를 보였습니다. 미국, 캐나다, 영국 등은 이런 현상을 막기 위해서 물가 연동 소득세제를 도입하고 있습니다. 물가 상승분의 전부나 혹은 일부를 세금 산출에 반영함으로써 물가 변동에 따른 근로자의 세부담을 줄여주는 제도입니다. 정말 착한 제도 아닙니까? 미국은 물가 상승분을 거의 없앤 연동제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1985년부터 소비자 물가지수를 반영한 생계비 지수를 기준으로 과표 구간과 일부 소득공제액을 인상해왔습니다. 2008년부터는 하위 3개의 소득세 과표 구간 상한선을 23%에서 31%씩 높였으며 소득공제 항목인 표준공제 금액도 1,900달러에서 25,100달러로 인상하면서 저소득층의 세부담을 줄였습니다. 참 부럽습니다.
이번 정부는 법인세율 3% 포인트 인하, 또 종합부동산세 부담 완화 등의 대책을 내놓았지만 소득세 분야에서는 별다른 감세 대책을 내놓지 않았습니다. 실질적으로 서민들의 부담을 줄여주기 위한 세금 대책은 없는 거나 마찬가지죠. 인플레이션이 심화되고 있는 지금 낡은 소득세 과표를 방치하면 앞으로 월급쟁이들의 세부담 증가는 훨씬 커질 게 분명합니다. 고인플레 시대에 국민들에게만 부담을 전가하지 말고 정부가 앞장서서 현명한 대책을 마련해야 합니다. 소득세 과표 인상은 좋은 선물이 될 수 있겠죠. 만약에 세수 급감이 걱정된다면 물가연동제라도 도입해서 세부담을 줄여주는 건 어떨까요? 코로나 시대에 지원금도 못 받고 세금은 1원 한 장 못 빼고 따박따박 내는 유리지갑들도 한 번쯤은 웃게 만드는 정책을 펼칠 때가 아닌가요? 고인플레 시대의 모든 월급쟁이들 자산을 잘 지키시고 근검 전략 모드로 험난한 고인플레 시대를 버텨나가길 기원합니다. 이상 마인드 오픈했습니다.